네. 여러분들과 지금 살펴볼 질문은 어떻게 보면 직무 면접이나 인성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어떤 업무를 맡고 싶은가? 이 질문은 회사의 사업 특징과 목표, 그리고 직무의 역할과 목표, 그리고 본인의 준비된 역량, 이 3박자가 연결되는 그러한 꼭지점을 찾으셔서 강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본인이 하고 싶은 역할보다는 조직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는 조직 정서를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한 회사에 입사해서 제가 맡고 싶은 업무는 A 역할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원한 직군 혹은 직무는 A, B, C 등의 역할을 수행해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지원한 땡땡 회사가 어떠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제가 지원한 직무에서 특히나 이러한 역할을 더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맡고 싶습니다 라고만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회사의 특징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 직무의 특징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 조직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직 정서를 담아냄으로써 평가자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다음 질문은 뭐가 나오나요? 여러분들한테 우호적인, 그러면 해당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우리 지원자의 준비된 역량이나 경쟁력, 전문성, 강점이 무엇인가가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꼭지점을 연결하면서 준비된 역량이 왜 아까 우리 지원자가 강조했던 역할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낼 수 있다면 굉장히 면접에서 유리하게 말 그대로 답변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지원 직무에서 가장 부족한 약점이라든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적절한 답변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모든 정답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수 있는 논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 자연스럽게 또 여러분들의 방향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저보다 더 좋은 답변을 만들어내셨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원한 직무에서 약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해당 직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은 경력이 아니라 신입 지원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족한 역량이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 것인지는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직무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리해서 강조한다면 이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강조해야 될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원 직무가 어떤 직무이고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업무 이해 능력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자기개발 능력. 이 두 가지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꿀팁을 하나 또 드려본다면,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와 연관된 직무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을 강조한다면 저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지원자는 지금 영업직무로 지원하셨거든요. 영업직무로 지원하면서 부족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제품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저의 약점입니다. 영업 직무는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연구 개발자보다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당 제품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연구 개발자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연구 개발자가 자주 접속하는 어떠한 사이트에 접속해서 트렌드를 파악하거나 우리 회사의 제품이 어떤 특징이 있고 고객들이 우리 회사 제품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입사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나중에 영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지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이러한 관점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냐면은, 이 친구가 나중에 일을 할 때 자기 일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와 연관된 부서의 업무들도 이해하면서 일을 했을 때 더 일을 잘하는,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밸류 체인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겠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단계 이 직무에 지원하는 다른 지원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어차피 이 직무에 지원하는 모든 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약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흠이 되지가 않아요. 게다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면접관에게 좋은 모습을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한 번 정도 분명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인사직무로 지원하는 강민혁에게 부족한 역량이 뭐냐, 약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단번에 사업에 대한 이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분들만큼 경영을 바라보거나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보는 안목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 직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이 있겠지만 인사라는 것은 결국 조직의 어떠한 중장기 방향성을 고려하면서 정밀하게 설계했을 때 조직과 어떠한 우리 인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그 사업을 이해하고자 회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입사에서도 저는 항상 사업을 생각하면서 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또 그런 모습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와 연관되는 직무에 해당되는 밸류 체인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실제로 노력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직무 역량으로도 여러분들이 강조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지원하시는 분의 질문이자 많은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성면접을 볼 때 여러분들의 직업윤리 능력이라든지 원칙, 정직, 청렴 등 관련된 질문을 줄 때가 있는데 이런 직업윤리 능력과 관련된 부분을 발휘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준비된 답변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러한 비도덕한 행동 혹은 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던 정직하지 못했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멘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유사한 영상을 찍었던 경험이 있어요. 유튜브에 강민혁 정직이라고 치면 관련된 질문이 나오긴 할 겁니다. 그 내용에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통은 본인이 생각하는 비도덕한 행동이나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고 높은 수준으로 일단은 목표를 잡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비도덕한 행동이라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사실은 친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엄격하게 본인이 이 도덕적 기준을 높임으로써 상대적으로 그러한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자로 하여금 그럴 수 있지라는 모습을 좀 인식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의성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고의성이 없어야 돼요. 내가 알면서도 이게 분명히 원칙에 어긋난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을 했다. 이런 느낌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 그대로 나의 어떠한 이익, 즉 사익을 위해서 내가 원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비도덕한 행동을 했다.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그 고의성, 내가 분명히 지금 횡단보도를 원래 건너야 되는데 무단횡단을 한다는 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보다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자가 그 상사에게 거짓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기로는 분명히 이러한 정보였는데 본인이 그 정보를 잘못 알았던 거지. 그래서 그 잘못 알았던 정보를 어떤 상사나 다른 분들에게 보고하거나 공유를 하면서 그게 결국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고의성은 없잖아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물론 당연히 이런 것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두 번째,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단횡단을 하긴 했는데 내가 뭐 소개팅에 늦어가지고 빨리 무단횡단을 해서 가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오늘 쉬는 날인데 그 아르바이트 하는 곳 사장님께서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네가 오늘 근무하는 날이 아닌데 빨리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빨리 내가 가지 않으면 왠지 사장님이 굉장히 난처할 것 같아서 빨리 간다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무단횡단을 하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게 사익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그런 행동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아까 언급한다고 하면서도 좀 주의하는 게 어떤 거냐면 반드시 이 부분도 본인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반성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완하고 있다. 이런 관점이 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답변들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그런 경험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면접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